당신은 착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정확히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라서 무시당한다. 회의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옆자리 동료가 그걸 자기 말처럼 포장해서 상사한테 보고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나? 아,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요. 라고 웃으면서 즉답했을 거다. 그리고 상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지. 당신의 그 친절한 정정은 권위가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 상대의 뇌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분류했다는 거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위협이 아니다. 위협이 아닌 사람에겐 긴장하지 않는다. 긴장하지 않으면 존중도 없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다. 정확히는 필요 없는 순간에 입을 여는 습관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거다. 인간의 뇌는 희소성을 권력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희귀한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묻지도 않은 설명을 덧붙이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쓸데없는 맞장구를 치고 심지어 당신의 의견조차 제 생각엔요라며 약하게 포장한다. 당신의 호의가 권리가 된 이유를 알겠나? 당신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쉽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전두엽은 예측 가능한 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신이 항상 웃고 항상 수긍하고 항상 먼저 연락하면 상대의 뇌는 당신을 안전지대로 분류한다.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한테는 긴장하지 않는다. 긴장하지 않으면 존중도 없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말. 아니다. 침묵이다. 정적. 반응의 지연. 이게 상대방의 뇌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다. 그럼 이제부터 침묵이 왜 공격보다 무서운 무기인지 파헤쳐보자.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대화에서 공백을 더 많이 만든다. CEO, 판사, 협상 전문가들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긴 침묵 구간을 유지한다. 반면 권력이 낮은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을 채워 넣으려 한다. 왜 그럴까? 침묵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상대가 말을 쏟아낼 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불안해진다. 내 말이 통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이 불안은 상대방의 뇌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더 많은 정보를 내놓는다. 카드를 먼저 공개하는 거다. 실제 FBI 신문 기법 중에 전략적 침묵이라는 게 있다.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신문관은 반박하지 않고 그냥 3에서 5초간 눈을 마주치며 침묵한다. 그럼 대부분의 용의자가 스스로 말을 바꾸거나 추가 정보를 털어놓는다. 침묵이 만드는 정적의 압박이 심리적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거다. 당신도 당장 써먹을 수 있다. 누군가 당신한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아, 그게 좀 어려운데요, 라고 즉답하지 마라. 그냥 3초간 상대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표정도 중립으로 유지해. 그럼 상대가 먼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하면서 조건을 완화시킨다. 침묵은 노라고 말하지 않고도 거절의 압박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자, 이제 실전 기술로 들어간다. 3가지만 확실하게 익혀라. 첫 번째, 1초 리액션 지연 기법. 누군가 당신한테 질문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절대 바로 답하지 마라. 머릿속으로 천천히 하나를 세고 나서 입을 열어라. 이게 뭐가 다르냐고? 엄청나게 다르다. 답변 전 1에서 2초의 지연은 상대방에게 신중함과 깊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반면 즉답은 경솔함 또는 지나치게 간절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0.5초 만에 대답하면 상사의 무의식은 이렇게 판단한다. 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는구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핑계 댈 거야. 대신 이렇게 해라. 눈을 살짝 위로 올리며 1초간 생각하는 척한 뒤
검토해보고 내일 오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같은 예스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부탁을 들어주는 거고 후자는 당신의 시간과 판단을 존중받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생각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1초를 벌어서 당신의 답변이 상대에게 어떤 파급을 줄지 계산하는 거다. 당신의 뇌가 반응 모드에서 평가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다. 이 1초가 당신을 반응하는 사람에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두 번째, 무심한 시선 고정. 이건 좀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확히는 감정을 배제한 응시다. 누군가 당신한테 따지듯이 말하거나 압박을 가할 때 대부분은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화난 표정으로 맞받아친다. 둘 다 최악이다. 눈 피하는 건 패배 신호고 화내는 건 상대와 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거다. 대신 이렇게 해라. 상대의 미간과 눈썹 사이, 정확히는 양쪽 눈동자의 중간 지점을 3에서 5초간 고정해서 봐라. 표정은 완전히 중립. 입꼬리 올리지 말고 찡그리지도 말고 그냥 관찰하듯이 봐라. 연구에 따르면 무표정한 응시를 받은 사람의 심박수가 증가했다. 반면 환한 표정이나 웃는 표정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인간의 뇌는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때 가장 불안해한다. 화난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웃는 사람도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무표정으로 당신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은 본능적으로 경계 대상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써보면 압도적이다. 누군가 당신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따질 때 변명하지 말고 그냥 상대 얼굴을 3초간 무심하게 봐라. 그럼 상대가 먼저 톤을 낮춘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라면서 스스로 강도를 조절한다. 당신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대가 알아서 무장해제되는 거다. 단, 주의할 점, 이건 째려보기가 아니다. 노려보면 싸움이 된다. 그냥 관찰하듯 마치 상대가 흥미로운 실험 대상인 것처럼 담담하게 봐라. 판사가 증인을 보는 눈빛을 상상하면 된다. 판단은 하되 감정은 배제한 그런 시선. 세 번째, 대답의 보류. 이건 가장 고급 기술이다. 누군가 당신한테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거나 즉답을 원할 때 절대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라. 제안 감사합니다.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왜 이게 중요한가? 즉답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타임라인에 종속된다는 거다. 상대가 원하는 속도로 상대가 원하는 조건에서 게임이 진행된다. 반면 대답을 보류하면 게임의 주도권이 당신한테 넘어온다. 실전 예시를 들어보자. 거래처에서 이번 주까지 할인해 주시면 발주 넣겠습니다. 라고 압박한다. 대부분은 여기서 안에 검토해 볼게요 하면서 즉석에서 흔들린다. 대신 이렇게 말해라. 제안 확인했습니다. 저희 내부 정책과 수익 구조를 검토한 뒤 수요일 오전까지 공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주는 효과를 분석해보자. 내부 정책과 수익 구조라는 단어는 당신이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수요일 오전이라는 구체적 시점 제시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상대의 이번 주라는 데드라인을 무시하고 당신의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는 거다. 이게 바로 주도권의 전환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시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플리더였기 때문이다. 간청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는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 인간의 뇌는 간청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낮은 서열로 분류한다. 간청은 결핍의 신호니까. 당신이 넘어가야 할 단계는 저지, 평가자다. 평가자는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평가자는 인정을 준다. 이 차이가 뭔지 아나? 간청자는 제 아이디어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 평가자는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
간청자는 거절당할까봐 미리 자기 의견을 약화시킨다. 제 생각엔요,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평가자는 단호하게 제시한다. 3가지 옵션을 검토했고, B안이 최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자. 평가자가 된다는 건 오만해지라는 게 아니다. 당신의 판단에 책임지라는 거다. 책임질 수 없으면 입 다물고, 책임질 수 있으면 확신 있게 말하라는 거다. 모호한 중간은 없다. 리더십 연구를 보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유형이 유능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반면 다소 부족해도 확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신뢰를 받았다. 불공평하다고? 현실이 원래 그렇다. 인간은 정확한 답보다 확신 있는 태도에 더 끌린다. 그럼 어떻게 평가자 마인드를 체화하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타인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의 판단과 선택뿐이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당신이 제안을 했는데 상사가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간청자 마인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표현을 더 부드럽게 할 걸. 평가자 마인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제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상사가 이해 못하는 건 정보가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다른 거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요청할 거다. 차이가 보이나? 간청자는 타인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측정한다. 평가자는 자기 논리의 타당성으로 가치를 측정한다. 이 프레임 전환만 일어나도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넘어 아우라를 만드는 법. 아우라는 신비주의가 아니다. 예측 불가능성과 일관성의 조합이다. 당신이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가 계산할 수 없대. 당신의 핵심 가치와 기준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아우라다. 그럼 당신의 원칙은 뭐냐? 지금 당장 3가지만 정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나는 내 전문 분야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무례한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다. 이 원칙들을 예외 없이 지켜라.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는 거다. 1초 지연은 반응자에서 평가자로의 전환이고, 무심한 시선은 예측 불가능성의 무기고, 대답 보류는 주도권의 재설정이다. 그럼 내일 당장 뭘 해야 하나? 미션 하나만 준다. 내일 하루 동안 누가 당신한테 질문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단 한 번도 즉답하지 마라. 무조건 1초를 세고 답해라. 단 한 번이라도 즉답하면 실패다. 하루가 끝나면 이걸 관찰해봐라. 사람들이 당신한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나? 아니면 질문의 질이 달라졌나? 대부분은 후자를 경험한다. 사람들이 당신한테 함부로 던지는 질문이 줄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더 이상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무의식적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다. 당신이 채워넣지 않은 만큼 상대가 당신을 채워넣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으로 채워넣은 대상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 덜 보여줄수록 더 크게 보인다. 말이 많다는 건 친절함이 아니다. 통제력을 포기했다는 신호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다. 계속 말로 당신을 증명하려 할 건가? 아니면 침묵으로 상대가 당신을 증명하게 만들 건가?